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수능 D10 학습 계획표입니다. 지금부터 1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들을 종강하고 감기 때문에 스케줄상 사인을 좀 못해준 반이 있긴 한데, 그래서 특별 사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했긴 해요. 그런데 사인을 어떤 반은 처음에 아프기 전에 사인을 했었는데, 사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할까요? 이거였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도 선생님과 만난다면 아마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지금부터 수능까지 뭐 할까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일 동안, 그러니까 수능 정말 뒤 10일 동안 하면 좀 불안하잖아. 근데 10일보다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금요일 기준 오늘 밤부터 또는 토요일부터 D10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직전 하지 말아야 하는 탑3 한번 볼게요. 지키지 못할 무리한 학습 계획. 요거는 곤란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냈던 시간을 믿으세요. 이미 정말 많은 걸 정말 열심히 했어. 그걸 다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너무 큰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지금의 사소한 현상이지 이게 수능장에서 나올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 좀 흔들리고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으므로 힘들 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시간, 그 흔적,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그러니까 이미 1년이라는 긴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보낸 거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리하게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초조함으로 무리하게 계획을 짜다가는 오히려 그 계획 때문에 더 초조해질 수 있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했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남은 10일 동안 잘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탑3의 첫 번째는 지키지 못할 무리한 학습 계획. No,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1일 1실무. 요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1일 1실무를 했다는 조교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꽤 공부를 잘했고 수능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온 우리 수강생들, 우리 조교들, 내가 아는 공부를 잘했고 좋은 결과를 만든 수험생들 한정 수능을 10일 앞두고 1일 1실무 벅벅 풀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절대 하지 마세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수능 직전 막판에 나오는 실무들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 그 논리 전개가 수능과는 조금 다르거나 또는 수능처럼 완벽한 수능 수학 문항처럼 완벽한 논리 전개를 갖고 있지 않은 문항들을 푸는 습관, 그 문항들이 요 정도에서 풀리네 라는 그 나쁜 습관, 그게 몸에 묻느니 아예 안 보는 게 훨씬 좋아. 1일 1실무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여기서 1일 1실무를 하려면 평가원 문제여야 돼. 기출통모의 그거는 의미 있죠. 우리가 수능 보러 갈 거니까. 그냥 사설 1일 1실무 검증되지 않은 문항들 1일 1실무 이거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수능과 결이 다른 태도를 수능 직전 마지막 10일 동안 내 몸에 묻힌다. 이건 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능 직전 하지 말아야 되는 탑3의 마지막은 자포자기예요. 본인이 내려놔 버리면 아무도 손잡아 줄 수 없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지난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믿어야죠. 에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끌고 가야죠. 된 거야,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충분해. 잘했어. 충분해. 이 말이면 충분해요. 진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요 기간에 조금 슬럼프가 왔어서 공부를 덜 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후회돼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인간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단 며칠도 몇 주도 없이 완벽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 근데 돌아보면 다 일정 부분 후회가, 또 일정 부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부끄러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서 사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했든 차선을 선택했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야. 그래서 충분해, 잘했어, 긍정어만 사용하세요.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사인을 받으면서 어떤 친구가 사인을 이렇게 해달래요. 겁먹지 말자 라고 사인을 해주래. 겁먹지 마라 라고인지 겁먹지 말자인지 이렇게 사인을 해달래요. 근데 겁먹지 마 라고 표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마지막 멘탈 관리를 하듯이 똑같이 관리해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임을, 승부를 보러 가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어만 사용해야 돼. 겁먹지 말자라는 말 속에는 겁을 먹는다라는 부정어가 이미 들어있죠. 코끼리 떠올리지 마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코끼리를 떠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안 떠올릴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야. 겁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신난다. 나는 수능장에서 너무 멋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걸어 나올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알겠죠? 그 선생님이 사인에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신난다.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그런 말들만 하세요. 자포자기 웬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낸 그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고 가세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 결국은 나밖에 없어. 알겠죠? 자, 포자기 NO. 자, 수능 직전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탑3 이야기를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해야죠. 개념으로 수능이 나오니까. 기출 총정리해야죠. 그 기출을 내신 분들이 수능을 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요거 조금 훈련하면서 유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자, 그 중에 개념 총정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나한테 하루만 줘라고 했었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틀, 3일도 다 줄게요 라고 하는데 하루만 줘라고 했는데 우리가 라스트 찬스라는 현장에서 특강으로 네치 러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 반에 모든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루 만에 막 마감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옆반 라이브 강의까지 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 선생님이 너무 난쟁이처럼 짧게 나와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하트, 유경이가 해줬나? 뭐 어쨌든 하트 처리를 해줬어요. 사진 찍는 사람이 똥손이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한 강의가 그대로 온라인에 약속대로 업로드가 되었으니 수원 하루 만에 마무리했고, 수투는 하루 만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나한테 하루만 줘 이랬는데 수투는 하루만 더 주세요. 수투는 도함소 활용까지 현장에서 정리를 했고 3, 4차 그래프 개형부터 정적분해 활용까지는 스튜디오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선생님 목을 조금만 회복하고 기침이 조금만 잦아들면 바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를 현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강의가, 요 개념 총정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개념 정리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나로 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개념 총정리를 보고 요 단어는 내가 적어놓은 개념 에센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 부분의 강의는 조금 더 복습해서 들어서 정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수원의 6단원을 각 단원별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판서 예제도 지금 시점에 맞게끔 또 새롭게 살짝 보여줬고, 그리고 각 단원의 대표 문항 2개 정도를 개념 에센스에서 뽑아서 풀어줬어. 빨리 풀어준 문제도 있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해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개념 에센스를 읽어볼 것 같아.
같아. 개념 BQ를 눈으로 쫙 읽을 것 같아. 그럼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이 잔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할 때 강의를 꼭 들어야 돼 라고 선생님이 늘 말했던 이유는 그 중요 포인트에서 내가 하는 잔소리를 한 번 더 듣게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까지 다 적혀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읽어내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개연성이나 이 개념이 어디로 연결이 될지에 대한 잔소리, 그게 문제를 풀게 하는 개연성이고 실마리거든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로 복기를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 중요 잔소리를 이 강의 안에다가 단원별로 다 떠들었어.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는 방법은 이 강의를 들은 후 개념 에센스를 펼쳐서 각 단원의 개념을 적어 놓은 걸 읽어볼 것 같아. 그리고 그 단원의 BQ와 파이널을 풀어볼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좀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BQ, SQ 파이널을 풀 것 같아. 근데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럼 파이널을 풀어볼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제들 중 조금이라도 조건과 문제풀이의 연결이 스무스하게 매칭이 안 된다. 더듬더듬 풀린다. 그럼 그 문제풀이의 해설만 다시 들을 것 같아. 이렇게 단원별로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선생님은 전략가거든요. 전략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줄 때 일주일로 줄여주고 하루로 줄여주고 이런 세컨드 찬스, 라스트 찬스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각 단원의 개념을 어떻게 연결해서 던져줄까, 이것도 다 전략이거든. 내가 여러분이라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가장 현명한 개념 총정리, 그건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개념 에센스 한 단원에 내가 적어놓은 개념을 읽고 그 중에 이 들은 내용이 조금씩 보충이 되겠지만 아 이건 뭐였지? 라고 애매한 게 있으면 그 부분만 강의 듣고 그리고 BQ, SQ 파이널을 풀어볼 것 같아. 그러면 이 한 단원에서 나한테 주고자 했던 개념과 개념적 접근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개념 에센스는 문제풀이까지가 개념이니까 그렇게 총정리를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파이널까지 좀 풀기가 시간이 없어, 어려워, 또는 파이널이, 그러면 BQ까지만 할 것 같고, 근데 BQ 정도는 눈으로 싹 읽으면서 개념처럼 쏙쏙 개연성이 들어와. 그럼 파이널을 풀 것 같고,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싶어. 그러면 SQ까지 풀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냥 개념 BQ, SQ 파이널 이렇게를 다 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상하기로 그렇게 정리하면 한 단원 정리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 라스트 찬스 강의 하나와 그리고 하루 정도의 시간, 요거 포함해서 하루 정도면 한 과목에 대한 개념은 총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센스를 2번, 3번 회독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수능 직전 꼭 해야 하는 탑3 중에 두 번째는 당연히 수능을 출제하신 분들이 기존에 출제한 기출을 정리하는 거죠. 자, 개념의 총정리의 기준, 그 시작점을 라스트 찬스로 했다면 기출의 총정리의 시작점은 작수, 작작수로 하세요. 작수, 작작수를 기출 통모 2로 해설을 해놨고 끝났어. 공통과 확통은 30문항 이어서 쭉 해놨고 미적은 따로 촬영해서 올려놨으니 끝난 상태야. 작수, 작작수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해설을 들어야 돼.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도 되게 강조했고 캐스트에서도 강조했지만 예를 들어 작수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수능이 치러진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요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을 했어. 공통 전문항을. 근데 그 강의를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보니까 그때는 개념을 시작할, 기출을 시작할, 공부를 시작할 수험생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하면서 전문항을 다 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2025 수능, 그러니까 작수를 해설할 때는 어차피 해설할 때 하는 워딩은 똑같아. 사용하는 개념은 똑같아. 개념적 접근은 똑같아. 그런데 분석할 때 떠드는 잔소리가 조금씩 달라. 공부를 끝낸 여러분들에게,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올해의 6, 9평까지 모두 본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 수능, 2024 수능, 이건 올해 촬영된 버전으로 다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작수와 작자수를 풀어봤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강의까지는 안 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풀지 않더라도 강의만 들어도 돼. 반대야 반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까
까봐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1번에서 30번까지 어떤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흐름, 그리고 이 30문항에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들, 이 짜임새들,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30문항을 풀어보고 그 30문항의 해설을 1.5배속으로라도 좋으니 꼭 들으세요.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걸 듣다 보면 이렇게 작수, 작작수 2년치를 하다 보면 느낌이 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통으로 풀다 보면 내가 요 주제만 나오면 조금 껄끄러워하는구나. 내가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 중에는 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약하구나 라는 느낌이 와. 그 부분에 해당한, 그 단원에 해당한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찾아 들어가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들을 풀면 돼. 그러면 기출은 개념을 라스트 찬스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으로 뻗어나가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출은 기출 통모의를 기준으로 전체 기출 통모의 작수, 작작수, 작작작수, 작작작작수라는 게 다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시를 보여줬어요. 이건 올해 촬영한 거고, 이건 작년에 촬영한 게 이렇게 들어있어, 이 안에. 그래서 올해 촬영한 거 안에 작수, 작작수, 그리고 28 예시문항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28 예시문항 문제 되게 좋아요. 분석 잘 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작작작수, 작작작작수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작작수도 있지만 작작수, 즉 2, 4학년도는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는 2, 2, 3학년들을 보시면 된다. 요렇게 찾아 들어가서 기출 통모의 4개만 해봐도, 요것만 해봐도 느낌이 와. 내가 어느 쪽이 약한지.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 그 부분의 기출을 더 공부해 주시면 완벽한 기출 총정리가 되죠. 기출을 어떻게 정리하지? 주구장창, 단원별로 다시 전부 다? 그럼 또 잘하는 것만 또 하게 될지도 몰라. 기출 통모의에서. 마지막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두 번째. 기출 통모의. 그리고 실전 훈련이 하고 싶다. 그러면 주 1회 또는 2회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의고사 천우신조 이 시즌3 1회, 2회 이 두 회차에 대한 수강평 보니까 진짜 나만 느껴? 수능장에서 나올 문제를 미리 보는 느낌이야 라는 말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럴 겁니다. 수능장에서 볼 문제들을 미리 보여주자라는 심정으로, 그런 노력으로 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문항들이라 배울 것이 많고, 그 논리 전개가 완벽하게 수능과 유사한 관점으로 떨어질 거야. 그래서 절대 나쁜 습관을 1도 여러분들에게 물들이지 않을, 믿고 풀어도 되는 문제가 바로 천우신조입니다. 자, 1, 2회분 해보시고,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의 D10 학습 계획표를 예시로 짜봤어요. 확통도 짰나? 짰네요. 그럼 기한은요? 기한은 미적 선택자들 기준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편집점은 기침 구간이에요. 끊긴 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 수원 라스트 찬스, 수툴 라스트 찬스, 마지막 하루 만에 한 과목 개념 총정리도 이 안에 넣어놨고, 선택 과목은 라스트 찬스를 촬영하지 않았잖아. 그건 세컨 찬스나 엔센스를 이용하면 돼요. 미적 같은 경우는 세컨 찬스가 어떤 한 해의 수능 직전에 촬영된 강의야. 그래서 세컨 찬스 10강이 수능을 보러 가는 미적 선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통해서 개념을 총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나는 엔센스를 들었다. 그러면 엔센스를 회독하시면서 총정리해도 좋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선생님은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고, 연구실 직원과 조교들은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머리를 모아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을 10일 D10 계획표를 짠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잘 짜져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2025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2023, 22학년도 수능, 그리고 천우신조 시즌3 이렇게 짜여져 있죠. 이 수능들을 먼저 싹 보시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6, 9평 보시고, 6, 9평까지 볼 여유가 없다 그러면 수능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단 6, 9평을 봤어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개념 총정리한 것들 한번 개념만 쭉 읽어주시고 그리고 수능 문제들 작수, 작작수 풀고 해설 들으면서 필기해놨던 문항들 한번
쫙 읽어주시는 것. 거기까지 끝. 제일 좋은 수능 준비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수능 보러 갔을 때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그대로 포장지만 달라져서 너무 벗기기 쉬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장지로 예쁘게 쌓여져서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푸는 대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부터 D10 학습 계획표 달려가 준비 완료. 선생님은 자꾸 기침이 나서 오늘 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새 소식 올라간대요. 참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